뿐만 아닙니다. 현재 사육 농가들은 또 다른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매일매일 사육시설을 점검하는 아주머니.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 물 공급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우리로 연결되는 수로가 이렇게 자주 막힙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막힌 부분을 열어보니 호스 안에서 물 이끼가 잔뜩 나옵니다. 물 이끼 나온 거 보세요. 이끼 나오.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이게 물리지도 않아요. 이게. 더운 날씨에 목이 말랐던 곰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봐보세요. 이 한여름에 물 못 먹은 게 세상인데 물 먹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름에는 이제 나오죠. 항상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돌아줘야지 돼요.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사육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기본적인 욕구들조차 충족되지 않게 되면 곰들은 점점 더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억눌린 욕구들은 여러 가지 이상 행동까지 낳고 있습니다. 곰의 경우 행동 반경이 보통 야생에서 한 1억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곰 농장이나 사육곰의 경우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2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야생보다 한 5천만 분의 1밖에 공간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이 정형행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정형행동도 자주 보이고 철창을 수시로 물기도 합니다. 여무리의 동료들과도 싸움이 점점 잦습니다. 바짝 날이 서 있는 곰들은 마치 시한폭탄 같습니다. 물이 조금 적거나 지가 못하면은 물통이고 뭐고 입으로 아궁 물어갖고 자꾸 흔들어 보면 와그작 나가버려요. 다. 노후가 됐죠. 이게 한 30년이 뭐 40년이 다 됐다는데 이 집이 차가 맘마 먹고 물고 흔들어 버리면은 탈출하는데 뭐 순식간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러잖아요. 뭐 내가 뭐 말로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너무 노후가 됐어요. 시설 곳곳이 부식되고 낡아 있습니다. 점점 포악해지는 곰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칠 때도 많이 있는데 규제만 하고 못하고 수입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방치 놔두고 이제 이 막사가 날아가갖고 이놈들이 언제 주특고 나올라가 버리죠. 실제로 탈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8년간 무려 11건에 달합니다. 급기야 지난해엔 제주도 농장에서 곰이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탈출 건수까지 고려한다면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사람도 곰도 고통받는 사육농가의 현실이 이러한데 대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던 중 올해 5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끌어오던 사육권 문제에 정부가 처음으로 응답한 대책입니다. 그 내용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이에 응하는 농가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24년까지 웅담 채취를 국내에서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10년 이후 2024년부터는 이제 용도 변경 대상 개체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4년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웅담 채취를 위한 공사육이라는 것들은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2024년까지 자연사하지 않은 곰들은 모조리 도축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태어난 곰들이 10살이 되는 해에 말입니다.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국가에서 큰 돈 주고 사과해야 하잖아. 멸종위기 동물이니까. 그 말로 동물하고 그러고 남몰라라고. 그거 안 되잖아요. 말로만 멸종위기 동물. 너가서 키운 것은 애물단지. 뭐 그렇게 큰 가격으로 안 가져간다고 해도 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곰을 농장에서 잡는 건 진짜 그거 안 좋잖아요. 내 본인이 저걸 죽이기 싫어서라도 난 다 줘버릴 거예요. 도축 대신 정부가 매입해주길 원하는 농가. 하지만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지만 이게 그 이전에 또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전량 매수한다는 이런 부분도 지금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는데요. 정작 그 대립각 안에는 가장 큰 피해자, 곰의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국가가 여태까지 했던 이 정책의 변화였던 실패였던 그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최소한 우리가 이 곰들에 대한 35년 이상의 사육장에 있었던 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야생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곰들의 권리. 무참히 감금돼 버린 그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곰들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중국 쓰촨성으로 향했습니다. 청두 시내에서 1시간여 떨어진 곳, 그곳에서도 우리는 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곰들이 보입니다. 친구에게 짓궂은 장난을 거는 녀석도 보이는데요. 하나같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 이 녀석은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이 상처가 그들의 과거입니다. 이들은 한때 쓸개즙을 착취당하던 사육곰들이었습니다. This sanctuary here in Chengdu, which is a beautiful place of peace and tranquility and freedom and safety for 285 bears that we've rescued so far, victims of the bear biofarming industry. 한국과 함께 중국도 곰 사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의 수는 공식 집계만 7천여 마리. 불법으로 쓸개를 채취하는 이런 소규모 농가들까지 합하면 만여 마리가 넘는 곰들이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불법 농가에선 곰들에게 쓸개즙 착취가 쉽도록 고안된 두꺼운 철갑옷을 입히고 하루 종일 쓸개즙을 채취합니다. 곰들은 10kg이나 되는 무거운 옷을 입고 돌아눕기도 쉽지 않은 좁은 우리에 갇혀 평생을 지냅니다. 이 센터에서는 그런 불법 농가를 대상으로 구조작전을 펼칩니다. 좁은 철창에서 구조된 곰들은 가장 먼저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간단한 응급처치가 끝나면 곰들은 이송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사육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It cannot be called a legal industry because there is no law that oversees
the bear biofarming industry, but there's no law that says it can or it can't be done, but there are regulations that say it can still be done. It's quite complicated. There are many bear farms that are operating under conditions that are not allowed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So in terms of those bears, we are allowed by the government to rescue those bears. 청두 구조센터는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숲의 한켠엔 곰들의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들이며 각종 기구들, 최대한 자연 환경을 살려 조성되어 있습니다. 熊它的天性的之一就有善于攀爬，觅食会花很长时间每天，然后也会游泳的是游泳的高手人手，嗅觉很发达，所以我们通过它本身的这个习性，所以我们有修建攀爬的设施，有大的攀爬架，有或者木桩啊、树桩等等这些东西，都是可以起到帮助他们来展现他们自我的天性的功效。 곰들의 식사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대나무통에 열심히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곰들에게 사료를 주는 풍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곤 대나무통을 놀이터 곳곳에 얹어놓습니다. 각각의 구멍 속에 야채나 밥을 직접 숨겨놓기도 합니다. 곰들 대부분이 쓸개가 없거나 상해 있어 메뉴는 소화하기 힘든 고기 대신 채식 위주입니다. 먹이가 숨겨진 공원. 이것도 야생에서 먹이를 찾아 먹던 곰의 습성을 감안한 것입니다.